자, 비주력주 기준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한 JYP 엔터 정도가 오늘 흐름에서 좀 그나마도 긍정적인 흐름을 줬고, 그리고 일단 뭐 HD현대 일렉트릭도 저점 찍고 일단 돌려놔서 다행스러운데, 글쎄요, 월말 부분의 효과 부분들, 그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인 시장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옳은데, 원체 국내 증시만 뭐 거래 대금도 급격히 축소돼 있고 조정폭이 확장돼 있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그 적은 물량에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 거죠. 말일 기준에서의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 범위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장중에 뭐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은 이제 디커플링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반적인 강세 기준에 이격이 발생될 정도로 변동률의 차이, 뭐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소외돼 있다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올해 저점까지 깨고 내려간,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저점 깨고 내려간 국가가 있나요? 선진 시장 중에 하다못해 대만 가권 지수까지도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뭐 형성돼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답답스럽죠. 답답하고 황당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주력주들의 흐름도 많이 휘청됐고, 그리고 그간 강세를 띄었던 방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굉장히 크게 휘둘렸고, 물론 이제 바이오는 그나마도 우리는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기준이 어찌됐든 마지막 물량이 뭐 고점 물량이 손절이 됐다 할지라도 40만 8천 원에 다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저점 수준인 28만 원, 27만 9천 원까지 밀렸었죠. 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저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전원 블록들 물량 20만 원을 받은 거 다 정리 끝났다. 이대주주까지도 물량 상당 부분 팔아먹었잖아요. 50만 주, 1%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을 8월 6일 날 다 팔아먹었죠. 그러고 나서 0.12%, 0.12% 편입하고 0.12%에 27만 9천 원 찍은 주가를 30%를 들어 올리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때렸잖아요. 쓰레기들이죠. 뭐 다 떠나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추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칙상 거의 100%. 이제 남은 이제 외국계 물량 중에서 속된 편으로 작업을 한 물량들 빠져나가면 마지막 끝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뭐 쉽게 이제 뭐 HLB처럼 올초 13만 원 수준 고점 찍고 12만 9천 원 찍고 무너진 것처럼, 뭐 무너질 때 5만 원까지 내려왔었나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각별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위험고지를. 그리고 지난 7월 26일, 작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 정점 찍고 밀릴 때 단순해요.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기고 에코프로 BM이 50조를 넘기는, 게 비현실적이죠. 우리도 뭐 그 수익을 다 잡아냈지만 결국은 거기서 무너져 내린 이후에 흐름은 박살입니다. 케빈사님이 올려주셨잖아요. 바이오 업체 어디 소형사에 선대인 그 쓰레기지 뭐. 개인들 피 빨아가지고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까지 받은,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그 금양 가지고, 금양 그 쓰레기 가지고 주가 작업을 칠 때 박순혁이랑 해서 그 정보 받아서 선행매매하고. 결론은 거기서 돈을 벌었던 뭐 한 2차 전지에서
비이성적인 세일즈 해가지고 저 계좌 다 까봐야 돼요. 그리고 부당이익 다 뺏어야 돼요. 2차 전지에서 수익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빼서 그 바이오 업체에 넣는 거겠죠.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뭐 그냥 반에 이제 뭐 안사람 되시는 분께서 그분의 뭐 명의도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죠. 100억씩 들어간다, 200억씩 얼마나 해먹었으면 순식간이죠. 뭐 레버리지 좀 쓰고 하면은. 하여간에 그런 그 씁쓸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주 이외의 변동성 매매의 경우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시고 조금이라도 꺾인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물량들은 좀 늦었다 싶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준에서도 사실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쪽의 기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방산주와 전력기기 쪽입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이 그래도 뭐 따박따박 나와주고 있고 지금의 시가총액 수준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비중을 높게 설정해 놓은 쪽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의 실적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이 엄청난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부분들 똑같은 얘기 계속해 드리는 게 뭐 궁극적으로는 그 이 영상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뭐 앞전 거까지 다 보시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렸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기준만 보시는 거니까 어찌됐든 쇠뇌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쇠뇌가 돼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뭔 소리냐면은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언제? 22년도에. 22년도 끔찍한 시장 조정이 지속됐었던 10월, 9월 말 10월 초까지. 결론은 지금 잠시 후 동영상 올려드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동영상도 참조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뭐 동영상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방안에 우리 강수님 선생님께서 알테오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개별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영상 참조할 수밖에 없죠. 30만 3천 원에 사셨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정리 쪽입니다. 그래서 그 2조 달러가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게 이제 애플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엎치락뒤치락 정도는 아니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였는데 사우디 아람코에 간혹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그런 수준 2020년 22년 기준에 그렇게 해서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조 달러 근처에 택도 없이 모자르던 그러니까 1조 달러 수준 고자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아마존 알파벳이 지금 2조 달러를 넘겨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2조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3조를 넘기고 애플도 3조 5천억 뭐 쭉 뻗어 올라간 거고 엔비디아가 바닥에서 엔비디아가 작년 1월을 기준에 미국 시장 시가총액 10위에도 못 올라왔다니까요. 1조 달러 넘긴 게 작년 5월이에요. 1조 달러 넘긴 게 작년 5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은 게 5월 이후에 5월 직전인가 뭐 그럴 때쯤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언제부터 제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 금리를 내려야 시장이 간다. 진짜 욕만 나와요. 욕만. 장이 더 안 좋으니까 더더욱. 생각해 보세요. 금리 최고치가 23년 7월에 찍어요. 23년 7월. 근데 이 IT가 날아간 거는 성장주 아니에요. 성장주. 이들이 날아간 거는 22년 본격화된 거는 22년 하반기 금리 고점 찍을 때부터 해서 더 탄력받은 거는 22년 11월 오픈 AI의 챗 GPT 오픈했을 때 무료로.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엔비디아의 5월 실적 발표 이후에 슈팅 5월 24일 날 발표하고 25일부터 갭 상승 25%
장중 고점 29%. 1조 달러 넘기고 거기서부터 엔비디아가 가장 큰 슈팅이 나온 거죠. TSMC도 글로벌 시장 25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게. 응?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슈팅으로 넘겨졌잖아요. 여보세요. 예. 국민 건강. 국민 건강. 다행이네. 그나마 스팸 아니어서 또 욕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AI 관련주들의 고성장주들의 흐름은 고금리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인 거고,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은 엔비디아 직원분들은 보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 무지하게 쓰고 싶겠지. 그렇게 해서 매출이 좋은 쪽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은 자산이 풍부해지니까 그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처럼 서민들은 경기가 뭐가 좋냐, 개뿔이나 하나도 안 좋다, 피눈물 난다. 우리는 못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들은 뭐 하이브 이런데 BTS 성공 대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긴 막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금융당국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고 유동성을 줄임으로써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의 기준은 빈부격차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최대한 유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풍부해질 때 금리를 올려서 그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는데 아니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냐고. 다 같이 죽읍시다 하고 막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를 죽이냐고. 아니잖아요. 경기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금리를 올려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거는 지들이 그렇게 했잖아. 어떻게 2020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21년도에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금융당국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취임식 하면서 돈 뿌려줬죠. 2조 달러. 뿌리면서 어떻게 돼? 돈을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긴축을 해요? 긴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뿌려. 여기서는 정부는 어떻게 긴축해? 그러니까 천하의 파월 의장도 그 매파 파월 의장 매파라고 부르죠. 그때는 엄청난 비둘기파야. 지금의 기준에 CPI, PPI를 무슨 뭐 3%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를 뭐 조금 움직이면 어쩌고 저쩌고. 그땐 8에서 10%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에 출구 전략 자체를 못해서 금리도 못 올려서 8에서 10%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없었죠. 왜? 돈이 풀려 있고 경기가 좋으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 물가 상승률 10%면 감당되겠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게 22년부터 23년까지. 결국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릴 때와 마찬가지 수준인 얼마? 5% 올린 거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1% 금리에서 5.25까지 4.25%포인트를 올린 거고 이번에는 5.5 제로금리에서의 기준이니까 그렇죠. 5.5%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러고 나서 선거 때 기준에 금리를 내린 거 아니에요. 선거 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 승기를 좀 일부 잡으니까 국내 언론에서조차도 뭐라 그래요. 한국경제TV의 그 한상춘 위원, 그 양반도 그렇게 뭐 썩 인성이 좋은 분은 아닌데 아무한테나 반발 찍찍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영상을 다 안 봐서. 근데 영상 썸네일을 작업하신 분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야.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내릴 것이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바로 다음 날인가에 트럼프 당선인이 뭐라 그래요? 45대 전 대통령이 절대 선거 기간에는 금리 건들지 마라, 내리지 마라. 절대 금리 내리지 마라. 특히 선거 기간에. 본인이 집권했을 때에 금리를 낮춰서 돈을 뿌리고 싶은 거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여당에서 돈을 뿌리고 싶어서 금리를 낮추는 거하고 야당 입장은 다르죠. 그런 조차도 모르고 무슨 학자랍시고 학자도 아니잖아. 마바라지. 나와가지고 인성이 안 되니까 욕하는 거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내 자산을 지키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이오 쪽에 우리는 정리가 좀 빨리 정리가 됐고 마지막 물량 손절을 했더라도 정리가 잘 됐고 방산 쪽만 손실 범위를 마지막 물량에 대한 손실 범위를 잘 커버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쪽은 누적 수급이나 현실적인 실적이. 근데 이제 그 바이오 쪽에 대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뭡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날아간다. 그 정신 나간 소리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가 저금리에서 날아갔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22년도 금리 올리기 전에 바이오주들이 폭등했냐고, 제로금리 때. 제로금리 때 폭등했냐고.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금리 청점인 5.5% 기준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툭툭 건드리기 시작한 게 HLB, FDA 승인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툭툭 건들고 올 초에 블록들 치고 그런 식으로 주가 견인해 놓고 장난질 툭툭 친 게 알테오젠이고 걔네들이 제로금리에서 폭등이 나온 거예요. 5.5% 금리에서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9월보다 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박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품이 있으니까 박살난 거고 금리를 만약에라도 이번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바뀝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지표가 여전히 좋으니까 금리를 급격히 내릴 일이 없다. 25bp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겠다. 제가 볼 때는 동결이에요. 금리를 내릴 만큼 지금 지표가 안 좋은 게 있어? 거기다가 내년에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돈 안 뿌리겠어요? 제가 볼 땐 100% 뿌리는데 선거 공약이니까. 근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어도 시가총액 최상위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 조정이 나온다? 메타 플랫폼, 테슬라, TSMC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럼 시장 끝난 거지. 그럼 얘네의 조정의 기준은 고성장 시대,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 고성장주에 자금이 몰리죠. 고금리 시대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조달 자금이 더 많이 들죠. 제로금리에 경기가 살아나는지 확인된 게 아니라 곤두박질 쳐 있는데 거기서 자금이 돈다고? 정신 나갔어? 금리를 단계별로 낮췄단 말이에요. 9.11 테러 때가 직전 금리 저점이 3%입니다. 9.11 테러 때 1%까지 낮췄어요. 그렇게 되면서 바닥 인식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리먼 터졌을 때 금리 제로 금리까지 낮췄어요. 근데도 바닥 인식을 못 잡아.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돌린 거예요. 돈을 뿌렸는데도 초기에는 얘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초기에는 야 돈을 이렇게 뿌렸는데도 그 돈이 지갑으로 만들고 나오질 않는다. 유동성이 없다. 힘들다. 그런 상황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된다고? 시장 침체 지표가 완전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단계별로 올라갈 때 경기가 단계별로 좋아질 때 그 순환 국면에서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유동성이 좋아지고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단계별로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금리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최정점에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대신에 고금리를 내야지 경기가 좋은데. 예? 그 자금을 가지고 오는 쪽의 기준도 시중 금리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주와 그러니까 바이오와 IT. 근데 실질적으로는 IT의 기준인 거지. 미국장의 바이오가 날라갔다 정신 나간 소리지. 우리나라만 비이성적으로 HLB, 알테오젠 이런 검증도 안 된 펩트론 이런 대주주 지분 8% 10%짜리 애들이 미친 듯한 슈팅을 내주고 머니게임을 하고 그 뒤에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그 아주 못돼 먹은 뭐 그냥 그런 애들이 해먹은 것처럼. 근데 또 이렇게 크게 먹는 애들은 잡지도 않아요. 못 잡지, 안 잡지. 엄청난 자금을 해먹었는데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블록될 물량만 얼마 4천억이잖아요. 4천억에 반만 넘겼어도 2천억이야. 잡겠어? 그 돈을 어떤 바보가 지 혼자 먹어? 모든 요직에 있는 돈을 다 땡겨다 썼는데 나는 몰라요. 우리 처조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장에 있잖아. 정치권에서 아주 최상위에.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든가 그런 내용. 지금 바이오주가 조정받는 거는 금리를 더디게 내린다. 금리 정책이 바뀌어서다. 그 말 같지도 않은 내용. 알테오젠의 조정이 소송 관련된 내용. 웃기들도 않는 소리. 소송 걸린 적도 없고 없어 그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 미국에서 뭐 그건 있죠. 공화당이 전통제약이고 민주당이 이제 바이오 쪽인데 그걸 지금 묶어서 얘기하죠. 기자분들이 기사 쓸 때 막 아무렇게나 제약 바이오가 힘들어질 수 있다.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가 복제약품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써야지. 결론은 길어졌는데 얘네들 이외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급격히 낮출 정도로 경기가 둔화됐을 때 얘네가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업황을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이러한 월봉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이 주당 10센트 순이익에서 80센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연히 보면 이제는 쉬어가야 된다 막 가파르잖아. 정신이 아찔하잖아.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야지. 비트코인 뒷배에 엔비디아가 있다가 라고 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그 채굴 관련해서 CPU 그 판매 급증에 따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주들의 추가적인 동반적인 폭등 그 상승률의 기준과 엔비디아의 지금의 상승률이 지금은 GPT의 기준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평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뭐 엄청난 또 슈팅이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 그 당시에 상승 퍼센테이지하고 지금의 상승 퍼센테이지하고 비슷해. 그리고 오히려 21년 고점 넘긴 걸로 따지면 오른 것도 없어. 솔직히. 응? 근데 개뿔이나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차트 하나 놓고 보면서 많이 올랐어요. 개뿔 뭐가 많이 오르나? 다르잖아요. 그때 CPU 팔 때하고 GPU 팔 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CPU 팔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기고 있는데도 그 둘만 슈팅이 나와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요. 언젠데 그게 2020년 1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왜? CPU 판매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엔비디아가 저 슈팅이 나오는데 응?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응?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되냐 이거야. 엔비디아의 이 슈팅 범위에 TSMC의 저 슈팅 범위에 뭔 그렇게 말들이 많고 삼성전자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실적 보세요. 얘기했잖아.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10월 말에 8조였다니까? 그게 23조예요. 200% 증가해서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 200%. 작년 적자하고 있을 때 그때가 12만 원, 12만 원 주가가 근데 실적이 200% 증가했는데 그러면은 엔비디아처럼 그냥 절반만 올라간다고 해도 얼마? 25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예요. 오히려 그래도 저평가야. 근데 개뿔이나 16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손가락질하고 반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얘는 그나마 좀 낫지. 욕을 조금 덜 먹고 있었지. 최근에 이제 빠지니까 또 욕먹고는 있을지언정. 삼성전자가 무슨 개뿔 35조 영업이익 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6조일 때 전망치가 34조였다고. 그때 주가가 6만 6천 원이었다고. 그때보다
29조의 영업이익을 더 내고 전망치 대비 어찌됐건 그 위에 있는데 6만 6천 원 단가보다도 더 작살나 있어. 더 깨져 있어. 외국인들이 5% 팔았어. 왜 팔았어? 얘가 안 좋아서 팔았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연찮게 이데일리 방송 보는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떠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왜 봤겠어? 윤정도 밑에 2000 몇 년도에 2007년도에 있다가 여기저기 방송 이제 나가고 있는 한두 명이냐고 수십 명 있지. 수십 명이 뭐야? 한국경제 TV에도 한 6, 7명 있어. 이름을 얘기할 수도 없고 매출은 최상에 있어요 다들. MBN, MTN, 이데일리. 이데일리에도 지금 또 꼬맹이들 또 그냥 한 4명 가 있죠. 마인드가 안 된 애들. 그래 마이너에 가 있지. 서경에 가 있지. 팍스엔 있나? 어찌됐든. 들어가서 봤더니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뭘 알겠냐고 걔네들이. 응? 그냥 보도자료 나오는 거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 그럼 제대로 써놓은 팀이 제대로 써놓은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제대로 한번 정독을 하고 나오든가. 그거는 하기 싫고 그냥 뉴스에 나온 거 뉴스 조가리 몇 개 읽고 나와가지고 도표 하나 없이 그냥 구두로 이게요 실적이 개판이고. 아이고 센터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건 저도 경청을 한다니까. 작년에 전망치가 얼마였는지, 작년에 주가가 얼마였는지, 외국인 지분 지금 현재 얼마인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5% 팔았어요. 기관은 판 게 없어. 그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부정적으로 보는데 기관은 안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부정적으로 보는 외국인이 승이네. 제대로 잘 팔았으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바보고. 그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한국 지사에 있는 우리나라 매니저들이에요. 물론 이제 오다가 본사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기준은 외국인들이 5% 팔면서 40% 가까이 밀려 내려왔던 건데 그 삼성전자가 아직도 외국인들이 51.5%를 갖고 있다고. 그럼 5%판 외국인 똘똘한 거고 51.5 갖고 있는 바보야? 지분의 절반 이상 갖고 있는데 동학개미가 얼마나 갖고 있다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54% 갖고 있어요. 이번에 3% 팔고 40% 밀렸다가 1.3사고 40% 돌렸는데 다시 또 두들겨 맞은 거지 지금. 응? 수급 별로 나온 것도 없이 기간은 관망이고. 그러니까 돌리는 거는 우리나라 돌리는 거는 정정불안이 없어져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결론은 1차적인 부분이 삼성전자 이제 뭐 패스트트랙 동원해가지고 뭐 빠르게 뭐 납품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에 아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해야만 뭐 되나? 근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도 88,800원 갔어요.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 때문에 갔다고? 그럼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1억 2천만 주 중에서 다시 나간 거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5% 팔은 게 그 2%에 중복되는 물량도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매수도 안 한 골드만삭스에서 700만 주 매수했던 골드만삭스에서 7,400만 주 팔았잖아. 차익 실현 물량 나온 거라고. 응? HBM 시장 점유율이 41%라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안 하고도 41%예요. 엔비디아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 뭐 알파벳이나 이런 쪽에 다 납품하고 있는 거니까. 실적에 대안이 없어요. 이 종목군들을 대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단 말이야. 예? 결론적으로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오늘 12월 달 포트를 짜야 되는데 삼성전자 40% 비중 빼가지고 뭘 사냐고. 살 게 없어. 다만 4분기 기준에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네이버 쪽에 수급이 공격적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볼 텐데 공매대차 상한 범위를 넘어섰어요. 4% 이상의 매수입니다. 응? 그럼 포탈하고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엔터가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고 21년 기준에서 그랬어요.
21년 기준에서 엔터주들 막 30%씩 사재꼈어. 근데 주가는 별로 못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자락에 SM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들이 나오고 거기서 차익 실현이 30%씩 나왔고, 그리고 다시 JYP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8% 이상 들어왔어요. 근데 JYP는 주력으로 늘 수는 없고 네이버를 좀 공격적이지만 10%까지 해서 주력으로 넣으려고 해요. 시가총액이 일단 어쨌든 9입니다. KB금융도 시가총액이 지금 7이에요. KB금융 이번 슈팅 나오면은 목표치를 10만 원이 아닌 이제 11만 원까지 상향해 놨죠. 충분히. 걔도 설명을 오늘 드릴 거야.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야 되니까. 그 두 종목 정도를 넣으면서 삼성전자 40, 하이닉스 15, 현대차 30%의 비중, 85%의 비중에서 5%씩을 빼서 두 종목을 10%씩 넣을 거예요. 그리고 LG노텍 5%를 일단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수급도 일부 꼬였기 때문에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빼낼 겁니다. 그래서 보통 6개 종목인데 이제는 7개 종목. 그 마지막 단계까지에서도 심사숙고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트릭은 안 뺍니다. 바이오처럼 무 자르듯이 칼같이 자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왜요? 실적이 바이오 그것하고는 또 틀려요. 또 수급이 달라요. 거기에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 전에는 글로벌 시장의 이 랠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슈가 되지 않아요. 작년 10월에 하마스전 터졌다고 해서 문제됐어요?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전 22년 3월에 지상전으로 확대됐다고 문제 있었어요? 없단 말이야. 전쟁은 무서운 거지만 그게 문제가 되려면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가 되겠지. 그건 문제가 없어요.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돼야 됩니다. 경기가 갑자기 뭐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그런 것은 금융 시스템, 어떤 거 파생 상품을 너무 크게 활용을 해서 동남아에서 문제가 됐던 외환 위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라든가, 이거는 아시아만 무너진 거.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 일본도 안 무너졌어.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 우리나라에 외환 잔고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연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진 시장으로 분류되지를 못해. 지금까지도. 두 번째는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의 붕괴. 프라임 멀쩡하고 서프라임 멀쩡한데, 프라임 멀쩡하고 RTA 멀쩡한데 3금융 수준인 서프라임, 신용도가 가장 낮은 서프라임 10% 수준, 거기서 무너진 거죠. 왜 무너졌어요? 파생 상품을 무지하게 발행을 했죠. 1억짜리 집 사는데 500만 원이면 살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대출을 주고 그 대출 금리를 먹고, 그게 투자은행들. 그게 거품이 터져서 무너져서 문제가 된 게 2007년 1월부터예요. 그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스, 메릴린치 다 망하죠. 그래서 두 개 업체는 퇴출,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죠. 살아남은 게 모건 계열하고 골드만 삭스인 거예요. 미국 내에서의 기준에. 그렇게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야만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19 그거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바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V자형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고, 리먼 건은 V자형이 나왔지만 그 걸린 기간이 2년 이상 걸린 거죠. 그 고점을 넘기는데 21년도에 고점 넘겼죠. 우리나라는 2007년 고점을, 글로벌 시장은 12년도에 넘깁니다. 그런 기준의 시황에 대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 하셨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지금 금리가요. 뭘 지금 금리가야. 진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어려우면은 그때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장 좋고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일요일 날 시간 뭐 2-3시간에 걸쳐서 전체 시황 해드리는 거, 그것뿐이 없어.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도 벅차지만 더더욱 벅찰 때, 삼성전자의 수급이요, 22년 9월 말 10월 초가 글로벌 시장의 정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닥 정점. 그때 이후에 돌리는 그 흐름인데,
그때가 그래서 2조 달러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애플하고 사우디 아람코가. 나머지는 더 밑에 있었고 지금 이제 3조 달러 넘기는 흐름이고, 그때 이후에 외국인이 죽어라고 지금 팔았잖아요. 외국인 아직도 1억 주 수준의 매수, 1.5% 수준의 매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외국인이 판다고 주가 못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할 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만 7% 들어왔어요. 5% 들어왔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한다고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고, 2014년 12월부터 7년 만에 그 당시 자사주 매입. 2014년 12월부터 7년 만에 자사주 매입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19% 이익 소각해버리죠. 응? 그리고 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할 때 글로벌 시장 2003년 바닥 찍고 2007년 9월 고점 찍을 때까지, 10월 고점 찍을 때까지 300% 올라가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이 그 당시 기준에 55조를 팝니다. 55조. 그 당시 기준에. 지금보다 지수가 훨씬 낮은. 응? 55조. 근데 주식형 수택 잔고만 8조에서 74조가 돼요. 68조 들어왔죠. 거기에 국민연금 한도를 풀어줬죠. 20%까지 주식 채워라 이렇게. 물론 다 채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외국인이 55조를 파는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죠. 정상적인 폭등이 글로벌 시장에 연동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죽어라고 때려 판다 해도 연기금이 조금 보태주면 되고, 외국인이 밑으로 집어던지지만 않을, 정책적으로 불확실성만 없다면, 공매도 금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금융당국이 안 한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걸 공매도 금지를 시키면 어떻게 해? 그 박순혁 같은 또라이 같은 애들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랫방향의 매도가 나온 거죠.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여드려? 어차피 늦어진 거? 옛날 자료 볼까요, 한번? 뭐, 지금 굳이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 지수가 올라요? 지금 맨날 방송 나오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뭐 외국인이 사네, 외국인이 파네, 외국인이 팔아서 국내진이 박살이네, 뭐 아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뭐 아이고 그래 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잠시만요. 옛날 자료 어딨냐? 옛날 강연의 자료 교육표 진짜 학습 스페셜 교육 실전 특강.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구두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그때 당시에 자료들도 보셔야, 보실 수 있어야 진짜구나, 그렇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디 있니? 어디 기타 스페셜 자료, 이벤트 자료, 모든 방송 원고에 연예 홍보 자료, VOD 자료, 찾기 하도 이제 안 찾으니까 저도 도서 출판 자료, 강연의 자료. 잠시만요. 강연의 자료를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겠다.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 왜 잘난 체 하고 싶어? 강연회 자료. 그렇게 해서 예전 강연의 자료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2006년인가 5년도에 증권사 프루덴셜 임직원 교육 자료 그 기준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아이고 봅시다. 강연회 예전 강연의 자료 제목 자체가 폴더 제목 자체가 예전 강연으로 되어 있다. 예전 강연회 D 드라이브
그래서 지금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이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5% 매도가 나왔지만은 과연 진짜 그게 삼성전자의 문제여서 어? 문제여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쏟아붓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시간은 일부 걸릴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 지금 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조 전망에서 23조의 영업이익을 냈죠. 근데 주가가 어떻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주가가 저게 PER 5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는 게 하이닉스의 누적 수급입니다. 23년 1월 이후에 그러니까 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에서 챗 GPT 발표했을 때의 기준 그때 이후에 외국인들 유통 물량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54% 지분이에요. 54%의 지분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2년 동안 어찌됐건 진입해서 들어오는 자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7억 2,800만 주짜리에 2,800, 2,900만 주니까 한 4% 된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는 애의 기준에 4%,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 합산하면 한 85% 돼요. 기간 지분 빼고 나면 뭐가 있겠냐고. 그 이전 자료, 강연의 자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프루덴셜 거 봐도 나오고 프루덴셜 거? 프루덴셜 걸로 볼까? 싱크풀로 볼까? 싱크풀 본문? 싱크풀? 여기도 나오고 프루덴셜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양쪽 다. 어? 주가지수 1500포인트 시대 도래 뭐 해가지고 추이 추세 부분 여기 수급이 있으려나 수급이? 이 수급이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예요. 8조에서부터 얼마? 74조까지가 이거는 이제 21조일 때고 계속 증가하면서 흐름이고 2008년도 3월이네. 2008년도 3월. 그래서 이때 기준이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중에 한 시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3%를 팔았어요.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IT 거품 빠졌을 때나 외환위기 때나 오히려 폭증합니다. 폭증. 저가에 막 사들여. 떨어지는 물량에 사지 누가 위로 사? 안 사. 계속 외국인들 10거래일 이상 매도한 날짜들에 대해서만 저 자료를 누가 만들어? 윤정두가 직원들 한 20분, 20명 정도 있을 때 연구원도 없어 이때는. 다 만든 거지. 증권사가 저걸 뭐 하려고 만들어? 10거래 이상 연속 순매도를. 슈거라고 외국인들 파는데 올라가죠. 저게 5조, 55조 판 거예요. 올라가는 건 별거 없어. 기간이 다 섰어. 그 기간이라는 게 누구예요? 주식형 펀드 수익장고 74조까지. 간접 투자자. 간접 투자자. 그리고 뭐 4대 연금 다 들어오라고 그러고 국민연금부터 해서 주식 비중 20% 넘기라고 그러고 공무원 연금 뭐 사학연금 싹 다 퇴직연금까지. 거기다가 사학연금 설득할 때는 야 외국은 주식해서 돈 버는데 니들은 뭐하니라고 압박을 넣는 거지. 근데 미국이나 주식 비중이 높은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이 높아요. 보험, 연금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이런 차트 하나 뭐 차트를 떠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도 없이 그냥 방송 나와서 야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 깨진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실적 범위의 기준 다 확인하셔서 대처하시고 검색기에도 이렇게 뜹니다. 삼성전자 뜨고 하이닉스 뜨고 지금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 요 수급 범위에서 업황이 피크아웃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너무 과도하다. 삼성전자 기준에 엔비디아발 뭐 모멘텀 그 모멘텀이 나와주면 좋다라고 표현드렸고 주저하는 정책 뭐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보강되면 더더욱 좋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부분이 정책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뭐 시장 안정화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각 기관, 뭐 금융이면 금융당국 기관에서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끔 자율성이나 모든 부분을 좀 보장을 해준다면 불확실성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대차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예요.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고 15조짜리입니다. 에코프로는 지금도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2차 전지는 지금도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바이오는 낙폭과대라고 지금도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애들은 왜 원래 얘는 저평가가 맞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까지 저평가로 내려와 있는 적은 없었어요. PER이 박스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PER이 5배 미만이 어디 있어요? 6배? 6배? 하이닉스가 5배 미만? 기술주가?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기관 2023년부터 해서 상승을 초월하죠. 4% 이상. 기간이 일부 매도였기 때문에 순위 없는 거예요. 얘도 기간이 8만 5천 주 매수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가끔씩 안 보이는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접근하는 쪽 뭐예요? KB금융 쪽. 응? 연간 단위 엄청난 수급 들어있다고 지금.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KB금융 시가총액 순위대로. 얘 보시면은 연간 단위에 올해 순매수 3위, 또 10월 이후에 순매수 6위.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오늘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하지만은 일단은 요 표 작업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세요. 전일 거 보시고 요 수급표만 몇 개만 해주시고 나머지 차트는 제가 자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KB금융도 10만 원을 넘긴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5만 원부터 이렇게 우리 주력주로 KB금융을 넣었었어요. KB금융 주력주로 넣었었고 제가 KB금융 원고에 저게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주력주로 넣었었어. 우리 주력주였어. 주력주 KB금융이 더디게 움직인다 해서 움직임 강할 때 빼놓으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KB금융은 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라는 표현까지 들었어요. 시장이 진짜 어려울 때 이쪽에서 자금을 빼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문자 뭐 지속적으로 나갔지. KB금융은 차익 실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좀 고점 찍고 밀리더라도 계속 수급 매수의 기준이었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KB금융의 주력주로서의 그 편입 기준이 있었는데 뭐 이런 그 금융 부분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설명해 드린다 말씀드린 거예요. KB금융 그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던 거 하면 월별로 뭐 주력 포트폴리오 화면 찍은 거 있으면 그거 좀 한번 올려놔 주세요. 찾아갖고 넣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기준의 KB금융의 슈팅 범위를 좀 한 단계 위쪽으로 보겠다는 거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기본 틀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없으면 카카오 네이버 기본 틀이 없으면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네이버 컨센서스만 잘라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력주로 이제 넣기 때문에 보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보시면 네이버가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10월 이후로 기준 잡으면 JYP가 몇위? 12위. 오늘까지 하면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10위까지만 잘라주셔도 돼요. 다 10위까지만 다 자르면 돼. 10월 달 것도. 그렇게 해서 네이버의 기준도 계속 검색해 떴었죠. 이렇게 계속 검색해 떴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유지를 합니다. 지금 수급의 악화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주가만 내려와 있는 거야. 주가만. 주가만. 33만 원 이탈 돼서 31만 2,500원이야. 아우 소름 돋았어 순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급이 오늘 그렇게까지 꼬여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과하죠 지금 재상장 이후에. 그래서 포트에 유지를 하고 대처하겠다. 뭐 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편함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온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는 이게 끝자락은 아닐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간적인 갈등을 하는데 주력에서 빼고 극대형주들만 넣어놓을까 아니면 주력을 유지를 할까 갈등을 하는데 일단 유지를 합니다. 방산 쪽과 HD 현대일렉은 유지를 하면 대처할게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고는 뭐 어제랑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면 될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JYP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어제 원고 맞나? 28일 맞죠? JYP 같은 경우 수급을 안 넣어놨나? 여기 있구나. 11월 1일부터 JYP의 순매수 순위가 5위예요. 5위인데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위로 올라가겠죠. 하나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JYP의 순위가 3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는 주력으로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급 범위만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포트 구성 짜서 올려드릴 건데 오늘 그 수급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분이 오늘도 360만 줄 팔았어요. 또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말들 많겠죠. 근데 결론은 하루에 1,400만 주, 1,600만 주씩 내다 팔던 삼성전자에 근데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도가 뉘어져 있죠. 공격적인 매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월말의 기준점도 있고. 하이닉스 부분 어제 대비 오늘 물량 던진 거 없죠. 그러니까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전이 되는 거예요. 기관들 관망이죠. 현대차 오늘 얘도 뭐 잘 움직여 줬다가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저점에서는 좀 돌려놓은 거고 주봉 추이 나쁘지 않고 수급 꼬여진 거 제한적이고 KB금융도 오늘 수급 제한적이죠. 계속 신고가를 내줄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비중을 10%로 고금리 시대에 금리에 대해서 급격한 하락에 대한 불편함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이버의 기준이 이 수급이 올해 들어서의 수급인 거고 월봉으로 따지면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수급이에요. 20년 이후에 진짜 많은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정 범위는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범위를 이제는 좀 넘어선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이쪽도 올해 들어서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올해 들어서의 수급도 물론 평단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자락에 이 물량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너무 좀 많이 과도하다. 손바뀜 감안을 했을 때 조정 폭이 그럼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이용해서 들여다보자. 근데 이게 진짜 끝자락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급이 더 꼬입니다. 이런 수급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수급이 진짜 꼬이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조정 속에서 거래가 없는 가운데 물량을 뭐 정리하는 쪽 기준에 정리 물량 그런 걸 받아내지 못한 조정폭의 기준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 수급의 변화 없죠. 현대 로템도 이 충격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해요.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8%를 매수했어요. 장내 매수로. 물론 평단 대비 올라와 있죠. 8월부터는 계속 수급 없이 슈팅이니까. 근데 이러한 장대 운봉을 떨어뜨릴 만큼 주간 단위에 그것도 사상 최대 신고가 찍고 근데 수급은 꼬인 게 없어. 돌릴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강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끝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이런 흐름에 이게 진짜 끝이다라고 형성될 때는 어떻게? 이 이후의 흐름에서라도 물량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거래가 급감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빠르게 돌립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무게감이 있느냐?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게 못하다면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야죠. 시차를 두고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꼬리가 달려있고 주봉상으로 말 같지도 않은 2주 연속의 급락이 나왔는데 수급은요.
오히려 오늘은 수급이 더 들어와 있어. 어제는 좀 짜증스러웠지만 오늘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종가만 눌린 거죠.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보이는 것만 믿으면 돼, 보이는 것만.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응? 얘도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JYP, 그리고 LG노텍, 카카오, 응? 카카오,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 셀트리온 잘못 눌러서 수급 보면서 결국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 기관에서의 공격적인 매수, 그렇게 되면서 140만 주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렇진 않아요. 140만 주라고 한다면 0.3%대뿐이 안 됩니다. 0.3 엄청나진 않아요. 요 추이 추세가 이제 지속될 거냐 아주 이쁜 그림으로 형성돼 있죠. 우리는 네이버로 이제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바이오 쪽의 기준에 알테오젠, 응? 알테오젠.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연초에 1, 4분기에 저 슈팅 줄 때에 블록딜 직전에 슈팅 줘서 주가 더블 만들어 놓고, 더블이 뭐야? 더블 만들어 놓고 블록딜 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이 실사 기간 지나고 나서 주가를 겨냥은 안 돼 거기서 블록딜 칩니까? 실사하는 과정 속에서 락 잡아놓고 다 한 다음에 블록을 쳤겠지. 어떤 짱구가 응? 공식적인 게 20만 원일 뿐이지. 락 잡혀 있겠지. 대주주가 블록딜에서 물량 팔기도 하는데 주가 올라오면 장내에서도 안 팔아? 2대 주주가 장내에서 1% 가까이 매도를 하는 이런 종목인데, 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저도 첫날 둘째 날은 생각을 별로 못했어. 근데 첫날 둘째 날에 첫날 같은 경우에 부랴부랴 2대 주주가 0.12% 지분 사면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바로 지분 신고를 받아줘. 그것도 좀 진짜 웃기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그렇게 한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받아서 써. 미리 만들어 놓은 기사 아니야 혹시? 미리 만들어 놓은 기사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 언론사가 알지도 못하는 언론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알테오전의 기사를 써요. 저게 며칠이에요? 알테오젠. 전날이 요 날이죠. 요 날이 며칠이야? 21일이죠. 21일 날 기사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나쁜 친구들이지. 여기에도 있으려나? 왜냐면 광고 많이 보기 싫어서. 21일 날 알테오젠. 알테오젠. 무지하게 기사 나온 거지 뭐 이래저래 뭐 루머가 있다는 둥 개뿔 무슨 루머야 루머는. 어? 그것도 다 만들어낸 내용이지.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 보시면 21일 날 시간의 약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장중에 말 같지도 않은 지분 신고가 어? 아니 지분 신고를 당일날 사서 당일날 하는 애들이 어딨어. 어? 조선비즈가 1시 48분에 냅니다. 그죠? 여기는 그나마 이해를 그나마 해. 얘 1시 48분이고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봅시다. 언론사 네이버에서 이제 언론사도 좀 골라서 넣거든요. 광고가 하도 많으니까. 예. 뉴스 최신순 그다음에 요건가요? 아닌데 옵션 이렇게 해서 직접 입력 24년 11월 21일자 적용해서 21일자부터 이것도 11월 21일자 적용. 21일자 뉴스만 보는 거예요, 그냥. 맞나요? 21일자의 전체. 에? 기자명은 필수입니다. 왜 필수? 잠시만요. 알테오젠 기자명. 왜 기자명이 왜 필수야? 잠시만. 시간 없는데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왜 기자들이 필수야? 적용. 일주일 무조건 봐야 되나? 잠시만. 오래된 순.
21일자 거래 정지 가능성 일주일 전 미가캠 일주일 전 21일이니까 뭐 보시죠. 그렇게 해서 슈퍼겜이 어쩌고 저쩌고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CFD에서 물량이 두 군데 창고에서 나왔다 이거. 그걸 누가 확인했는데? 어? 유상증자 얘기 나왔다. 그 전에 나왔어. 그거는 18일 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유상증자 말고 또 뭐 얘기를 했더라? 미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서 그건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CFD 반대 매매 이거 확인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거 만약에 기사 지었으면은 그것도 문제인 거야. 기사 올려놔 드렸었는데 슈퍼개미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대로 찾아봅시다. 원래대로 알테오젠 재진술 해놓고 21일 기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 시간 지정해놓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못 찾아내서 기사를 저 어떻게 찾지? 내가 링크도 올려드렸었는데 그죠? 야 이거 이렇게 찾으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 다시 옵션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필요해 이런 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아까랑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래된 순으로 보면 그죠? 아까랑 똑같아지는데 잘 나가던 바이오 갑자기 우르르 발행 뭐 슈퍼개미 어딨어? 대혼란해. 스마트 투데이 이거였나? 잠시만 봅시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얘가 먼저 낸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보시면은 48분이야. 근데 얘는 44분에 냈어요. 지금 1시 44분에. 근데 슈퍼개미 1조개미의 물타기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진짜 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쓰레기 짓이냐면요. 이 형 대표라는 애가 뭐 저랑 동갑인가 그렇더라고. 부러워 죽겠어. 1조씩이나 있고. 얘가 8월 6일 날 50만 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공시를 했어. 근데 8월 6일 날 팔아먹고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만 일주일 이내, 5거래일 이내 지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미만을 팔아먹고 8월 6일 날 팔아먹고 50만 주나 팔아먹은 거야. 50만 주나. 팔아먹고 지분 신고는 10월 말인가 했어요. 그래 놓고 이날 장중에 산 거야. 확인해 봤어, 공시를. 장중에 6만 2천 주, 50만 주 팔아먹고 6만 2천 주 샀다고 그거를 장중에 신고한 거야. 맨 처음 팔아먹을 때 8월 6일에 팔아먹고 10월 말에 신고해 놓고 장중에 사놓고 5거래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데 그걸 장중에 발표를 해. 그렇게 하면서 야 2대 주주가 샀다라고 저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갑자기 알테오젠 기사를 써. 저거는 심각한 거죠. 응? 그렇게 해서 27만 9천 원 찍고 나서 뭐 어찌됐건 돌린 다음에 1시 44분인가 요럴 때 이제 요럴 때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공시를 그 전에 냈겠지. 그리고 종가를 여기서 맞춰. 여기서 500만 주 거래량에서 제가 볼 때는 일부 털렸다고 보고, 털었다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려놓은 다음 날 바로 때려서 물량 또 소진시키죠.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2대 주주가 매도한 날이 이 날이에요. 50만 주를 내다 팔았어. 그리고 지분 신고는 10월 말에 했어. 그래 놓고 여기서
불과 6만 주 사들이고 더 높은 가격에 샀죠. 6만 주 사들이고 희한하게 주가는 보합으로 마감해.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개파라게 해라 살짝 밀고 내려와서 쭉 내다 팔아. 그럼 저기서 200만 주 다 팔아먹었을 수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뭐 우린 정리한 상태에서 뭐 굳이 더 이상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수급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그쪽의 누적 수급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외국인 위주에서 매수를 했고 5월 이후에 매수를 했죠. 그죠? 그 물량이 300만 주. 얼마? 6%가 채 안 됩니다. 그중에 MSCI 지수 물량 빼고 나면 없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뭐 내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제로 금리일 때 주가 올랐나요? 이때는 뭐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날아갈 때 그냥 슈팅 날린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제로 금리 때 갔어? 못 갔잖아. 근데 방송 나오는 애들 다 입을 꼬매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그거 누가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했는지 그걸 다 그냥 소나개나 개나 소나 다 나와서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2007년도 2023년도 7월이 여기가 고금리 마지막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량한 수급 저 정도 가지고 대주주 지분 25%뿐이 안 되는데 2대주주 지분 신고해서 25%, 외국인 지분 15%. 응? 저금리에서 올라왔어요? 마무리하고요. 우리 거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만 여기다 넣어놓고 올려드립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악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 뭐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액션이다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청소합시다. 청소. 바닥 청소라도 한 번만. 응? 청소. 삼성전자 비중 35, 하이닉스 10%, 현대차 25, KB금융 10%, 네이버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5%씩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100% 기준이 되나요? 맞나요? 맞네요. 45, 70, 90, 100. 종목이 7종목으로 꽤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나 버렸지만은 어쩔 수 없고 주력의 기준에 50%. 그래서 HD 현대일렉도 AI 관련주로서 주력으로 설정을 잡아놓고 그 비중까지 해서 반도체가 결론은 45, 그리고 자동차가 25, 그리고 금융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금융 쪽이 절대적인 금융 수혜주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금융 수혜주. 그렇게 해서 KB금융 그리고 네이버, KB금융 기준의 주력 기준이고 이 주력의 기준에 10%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비중을 10%로 설정을 잡는 거고 기존에도 이제 이쪽에 주력 설정 범위를 잡아놨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금융 쪽. 금융지주사는 다시금 강조드리면 고금리 시대에는 금융지주사의 그 기준이 설정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의 기준도 주력으로 설정을 잡는데 네이버 쪽의 기준은 시장 자금 집중된 부분의 이슈 범위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뚜렷하게 이쪽을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기준이 되는데
수급 개선, 주력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기준에 54,200원에 설정 범위가 잡히고 하이닉스가 159,900원에 설정 범위가 좀 잡히고, 그리고 현대차 기준이 218,500원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HTS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요. 좀 지난달 말 대비해서 우리 포트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또 두들겨 맞은 상태예요. 시장 대비해서 숨쉬기조차 뭐 좀 곤란한 진짜 그런 수준까지 놓여져 있는데 12월 달 기준에서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될지, 과도한 그 매도 권역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흐름이 나와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하나 오션도 또 현대로템도 과매도 권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뭐 어찌됐건 꼬리 달고 잘 돌려놨고요. 그나마 달러 한 종목 JYP의 기준이 그나마도 16만 1,900원으로 너무 많이 또 깨져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기로 바꿔놓고요. 일단은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채워놓을게요. 편입 종목의 기준에 녹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지금 채워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73번에 이거 채우는 것까지 뭐 미리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비중으로 채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4년 12월 포트 됐죠? 결국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 어찌됐든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보고 싶다. 금리나 이런 부분의 정책 부분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기 기준은 오늘처럼 안 좋은 장에 이렇게 달랑 두 종목, 장중에 네이버하고 이제 HD 현대일렉까지 뜨긴 했어요. 그 종목군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탈퇴된 종목이 루닛, 이건 매도 신호의 기준이고, 대한항공도 잠깐 떴다가 없어졌어요. 오늘 뭐 하루 종일 4종목 정도 탈퇴 종목 수까지 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종목이 카카오와 JYP는 우리가 계속 매수세인 나간 기준이고,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를 우리는 설정하고 카카오도 개별 기준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쪽의 기준으로. 결론은 저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 검색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보시면 종목 검색기 자료 무료 신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에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제 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더 뚜렷하게 설정을 해놓는 걸로 디자인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올려놔드리고 그 비중 올려놔드리고 캡처해서 또 올려놔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